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사선에 노출된 인구는 500만, 직접적인 사망자는 56명, 암 같은 2차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4,000명에서 9,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죠. 이런 원전 사고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한 번 사고가 나버리면 너무 큰 재앙이 일어난다 라는 불안감이죠. 자, 그런데 이 원전 사고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에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으로 폭탄이 떨어지거나 테러로 파괴당한다거나 한다면은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이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원자로의 구조. 세상의 모든 원자로는 전부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원자로의 구조는 체르노빌 원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게 되면 핵분열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요놈이 방출될 때의 속도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이걸 고속 중성자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속 중성자가 방출될 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즉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핵분열 연쇄 반응 확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작업, 즉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감속제를 이용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은 속도를 잃듯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제에 충돌시켜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체르노빌의 원자로는 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합니다.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 일명 RMBK 원자로죠. 자, 이런 방식의 원자로는 운전 중에도 핵연료를 재장전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막대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원자로가 사용하는 흑연 제어봉은 사고가 난다면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규모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1984년 사고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원자로의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작업자의 조작 미숙 때문에 원자로의 출력이 급강하였고 이로 인해 폭발이 야기됐습니다. 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작 미스 나면은 박살나는 거 아니냐? 야, 원전 이거 진짜 위험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체르노빌하고 구조부터 다릅니다. 한국의 원전은 모두 가압수형인데요. 핵분열로 엄청 뜨거워진 핵연료에 물을 보내고 뜨거워진 물은 열교환기를 거쳐서 또 다른 깨끗한 물을 데웁니다. 바로 이때 생기는 증기로 발전기를 돌리죠. 가압수형 같은 한국의 원전은 열교환기 그리고 또 다른 물같이 단계가 더 많아진 만큼 건설비도 비싸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비등수형 원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죠. 게다가 한국의 원전은 출력은 조금 낮을지는 몰라도 흑연 같은 이런 불쏘시개 같은 감속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폭발 염려가 없습니다. 야,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못 봤냐?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 일어나면 어떡하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핵분열에 의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그리고 쓰나미 때문에 원자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죠. 냉각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연료봉이 노출됐고 온도가 상승, 고온에서 연료봉 피폭제가 산화, 수소가 발생했고 이때 수소 폭발이 일어난 것.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일단 지진과 해일. 대부분의 큰 지진은 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 경계부에서 약 600km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은 아주 낮은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폭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층이 없는 단단한 안반 위에 건설되고 있고, 큰 해일에도 안전할 수 있게 지표 위 7.5m에서 12m 높이로 건설했습니다. 자, 진짜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폭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상실된다고 쳐도 그래도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로 용기의 내부 부피는 77,000세제곱미터, 일본 원전에 비해서 7배 이상으로 크죠. 그래서 일본처럼 원자로 안에서 다량의 수소가 발생하더라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용기 내의 수소 농도가 5% 이상 발생하면은 특별한 점화원 없이도 수소 폭발 가능성이 있는데, 원자로 용기 내의 수소 농도가 5%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를 조금씩 태워서 물로 바꿔주는 수소 점화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이 더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수소 점화 시설은 일본 원전에는 없는 수소 제어 설비인데요. 이걸로 수소의 농도를 낮춰주면서 폭발 위험을 현저히 낮춰주는 겁니다. 특히 고리이루기 같은 경우는 전원 없이도 수소가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촉매제 사이로 지나가면서 직접 산소와 반응, 물로 변환되는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예기치 않게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건물 두께는 120cm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은 지구가 뒤집힐 만한 수준 규모 13, 14의 지진에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지진 규모는 10이죠. 그런데 지진 규모 13이나 14에도 버틴다는 거는 비행기가 떨어지든 미사일이 떨어지든 원전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방사능이 무지막지하게 안에서 터지고 나와도 지진에는 끄떡없는 경남 용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자연환경이든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원전으로 대피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의 벽체 두께는 10cm에 불과하죠. 무려 12분의 1 두께인 겁니다. 또 하나, 진짜로 원전이 터지더라도 증기발생기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열을 생산하는 원자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발생기,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방사성 물질이 가득한 냉각수는 구조적으로 원자로 건설 내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비상시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원전은 정말로 터질지도 모른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전은 정기 점검이나 고장 등의 사소한 이유들로 가동을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원전이 중단될 때마다 증기 발생기는 고온 상태와 냉각 상태를 반복,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종종 탈이 나기도 합니다. 진동이 커지면은 용기 내부에 있는 가느다란 전열관이 위태로워지는데요. 설계 수명 40년의 한울 4호기는 운전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증기 발생기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체 공사의 설계 책임을 맡은 모 엔지니어는 슬라이딩 베이스의 앵커 볼트라는 완충 장치가 처음부터 누락돼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엔지니어는 D중공업 설계부문 임원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렇게 제보합니다. 한울 4호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3호기라도 바로 잡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사는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취합니다. 이 엔지니어를 형사범으로 고소를 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덮을 생각만 하는 전형적인 인재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후진적인 대처를 해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CK100이라는 학자는
수많은 원전 사고, 고장 사례를 분석한 다음 원전 사고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상상 가능한 원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누출될 확률은 정말로 너무나 희박하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고는 진짜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된다면 상황이 정말 안 좋죠.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는 원전 30km 반경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선포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울진, 경주 등 원전 지역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무려 382만 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사고 시에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정말로 안전한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점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 핵 폐기물로 대표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을 보완한 미친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원자력 발전소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서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는 원전을 설계합니다. 게다가 빌 게이츠는 핵 폐기물 재사용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결국에는 핵 폐기물 재사용에 성공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빌 게이츠의 원자력 발전소 재설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